이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이어서 이제 생세포 분열, 감수 분열 얘기를 할 건데, 자, 먼저 이거 하려면은, 자, 뭘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은, 자, 요 위에 앞에 이제 요 빈 공간이 좀 있어서, 요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 잠깐 메모를 해볼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봤던 게 체세포 분열이었는데, 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체세포 분열은 일단 제일 먼저 최초로 이렇게 상동염색체 현상이 있었어. 얘들이 자 간기를 거치면서 얘들이 복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복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두 가닥짜리로 이렇게 복제가 돼 나와. 이 두 가닥이 됐을 때 이걸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물론 이게 두 개가 있는 게 하나는 아버지한테서 받았고 하나는 어머니한테서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에게 각각 하나씩 받아놓고 그걸 복제를 했어. 근데 체세포 분열은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나눠져요. 그래서 처음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구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준 것을 이렇게 색깔을 조금 넣어볼게. 이 빨간색은 아버지가 준 거야. 그러면은 역시나 이것도 아버지가 이렇게 줬는 게 복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겠지, 그지? 복제가 됐어. 그래서 여기 똑같이 아버지가 준 거 똑같이 어머니가 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는 게 자 체세포 분열이야. 됐죠? 그러면은 이 체세포 분열의 모습은 자 여기에 두 개씩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두 개씩 모양이 들어가 있다 해서 EN이라고 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EN.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요건 모세포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것도 EN이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생긴 게 딸세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런 체세포 분열이고 얘들은 우리 몸의 체세포 그냥 모든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 체세포 분열은 모세포와 동일한 자 동일한 똑같은 달라지면 안 돼. 동일한 자 딸세포가 형성이 돼. 근데 여기서 있잖아. 이게 고등학교 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돌연변이를 좀 배우게 되는데 모세포가 똑같은 딸세포를 만든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분열하다가 조금 문제가 생겨버려. 그래서 만약에 뭐 하나가 조금 달라지지. 그렇게 달라지면 거의 대부분이 암세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 보통은 똑같은 즉 동일한 딸세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식세포 분열, 체세포에 대해서 생식세포 분열, 요거는 이제 감수분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반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요 그림에 대해서 이걸 정확하게 한 쌍을 베이스로 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 자, 역시나 똑같이 이렇게 자 염색체가 있었어. 얘들이 간기를 거치면서 자 이렇게 복제는 똑같이 하게 돼. 복제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가닥으로 이렇게 가요. 자 그런데 얘들이 첫 번째로 분열할 때는 붙었다가 떨어져. 자 얘들이 붙었다가 떨어져서 자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은 요렇게 들어가. 한 개씩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얘가 갈라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처음에 두 개가 있었는데 자 요렇게 갈라져 버리면은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감수분열이 되는 거야. 이것도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준 것을 이렇게 해서 약간 빨간색을 이렇게 딱 넣어 보면은 복제를 이렇게 했지. 이렇게 복제를 했어. 그래서 복제된 게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자 이렇게 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버지가 준 거 두 개, 엄마가 준 거 두 개 이렇게 딱 쪼개지는 이 모습이 바로 감수분열 모습이 되는 거다. 이게 생세포 분열이야. 그럼 왜 감수분열이라고 하냐면 여기 봐봐. 얘는 두 개거든. EN이라고 써. 이것도 복제돼도 역시나 두 개거든. 근데 첫 번째 이걸 제1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제1분열 과정에서는 N으로 반으로 줄어들어. 맞지? 두 개가 한 개로 줄어요. 이거는 덩어리가 염색체 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제2분열이라고 제1분열에서 이제 제2분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제2분열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똑같이 n으로 그대로 이렇게 쪼개지는 모습. 자, 최종적으로 모세포 EN에서 마지막 딸세포 N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모습이야. 그치? 자, 그럼 이렇게 4개가 만들어졌을 때, 자, 유전자가, 자, 이렇게 아버지 유전자가 준 게 2개가 있고, 엄마 유전자 들어있는 게 2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쫙 들어가게 돼.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람의 유전에서 굉장히 복잡한 조합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생세포 분열은, 자, 지금 본 것처럼, 자, 염색체 수가, 자, 반으로 줄어든다는 게 중요해요. 최종적으로. 염색체 수가 이렇게 반으로 줄어든다. 즉 다시 말해서 EN에서 N으로 이렇게 줄어든다. 염색체 수가 반으로 주는 것이 생세포 분열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다 하는 거. 알겠니? 나중에 유전 파트에서 들어가면 유전자를 라지에 스몰에 뭐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까지 만약에 어차피 포괄적으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라지 A라는 유전자가 있고 여기 스몰 A라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복제가 되면 라지 A가 있고 이 자리에 스몰 A가 있겠지. 여기도 똑같이 라지 A가 들어있는 거랑 스몰 A가 들어있는 걸로 이렇게 딱 나눠질 것이고, 최종적으로 라지 A가 있고 스몰 A가 있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쫙 하나씩 나눠지는 거. 그래서 EN에서 N으로 줄어드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가 1분열이고 두 번째가 2분열이라고 했어. 2분열은 여기도 마찬가지 2분열이 될 것이고, 자, 이렇게 1분열과 2분열 하는데 얘들은 특히 중요한 게, 자, 감수분열 1분열 전기 때 뭐 하게 되냐면 접합이라고 해서 2개가 붙었다가 떨어져. 알겠니? 접합해서, 자, 요거는 이가 염색체를 만든다. 자, 요게 그래서 이가 염색체라는 요게 조금 새로운 용어예요. 접합을 하는 거야. 접합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염색체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2개가 하나로 붙어버리는 거야.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야.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붙었다가 하나처럼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 이렇게 붙는 걸 이가 염색체라고 불러. 자, 또 색깔을 잠깐 넣어보면 이게 이제 아버지 거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딱 보여주면은 이렇게 붙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쪽 덩어리는, 자, 붙었다가 이제 요 덩어리는 이렇게 분리될 것이고, 요 덩어리는 또 이렇게 분리돼가 나가게 될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자, 요 과정만 잘 기억해 주면 돼요. 나머지 이제 일단 최소 분열하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는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그 단계를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손 모양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지? 복제됐다가 붙었다가 떨어지고 또 떨어진다. 자, 일단은 한 쌍이 있었는데 복제가 돼. 감기 때 복제가 되고 붙었다가 반드시 접합했다가 떨어지고 또 떨어져. 그러니까 항상 떨어질 때 붙었던 게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못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야.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 접합, 이게 중요한 거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 볼게요. 감수분열. 자, 생식세포가 분열될 때 우리는 이걸 감수분열, 염색체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감수분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 자, 요거는 방금 본 것처럼 1분열과 2분열이 연속해서 일어난다. 근데 1분열은, 자, 감수 1분열, 제 1분열에서는, 자, 상동염색체 분리, 여기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동염색체 분리, 그래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자,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과정이 1분열. 그 다음 2분열은, 자, 2분열에서는 염색분체 분리. 그래서 염색체 수는 변하기 없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접합한다 그래서 이가 염색체 2개가 하나로 붙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가 염색체는 상동염색체가 결합해서 형성된 거 1분열 전기 때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적어주면은 감수 1분열
전기 때 요게 관찰 가능하다. 1분열 전기 때. 여기까지 다시 한번 메모해 두고 다시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감기는 우리가 늘 알다시피, 자, 감기 때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핵막이 있지. 그리고 염색사가 있다. 그죠? 감기 때 DNA가 복제가 된다. 됐니? 아직까지 조심해야 될 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감기 때는 염색체는 안 보인다. 그래서 염색사지, 이건 염색체는 안 보인다. 자, 염색체 안 보인다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이제 전기가 돼버리면 드디어 핵막이 사라져. 그러니까 핵막이 이제 사라지는 게 중요하고, 방추사가 형성돼. 그리고 자, 염색체가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막이 사라지고 방추가 형성되는데, 전기 때 원래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잖아. 모이잖아. 그치? 그렇게 모이면서 이가 염색체. 그래서 요 앞에 한마디 더 써야 될 것은, 염색사가 염색체 되면서 이가 염색체 형성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염색사가 염색체가 되면서 이때 이렇게 모여들면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었을 때 방추사가 달라붙어요.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어야지 방추사가 달라붙을 수가 있어. 자, 그렇고 난 다음에 이가 염색체가 이제 중기 때 중앙에 배열하게 되지. 자, 이렇게 중앙에 배열하고 방추가 달라붙게 되고,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방추가 안 붙거든. 그래서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가 염색체가 형성돼야지 방추사 부착이 중기 때 가능해. 쭉 늘어서면 이제 그때 중앙에 딱 늘어서면 뭐 할 수 있어? 중앙에 쫙 늘어서면은 이 양쪽에서 선이 쫙 나서 붙기가 쉽잖아. 막 엉겨있으면 붙기 힘들겠지? 그래서 이게 쫙 펼쳐주는 거예요. 아, 여기 붙어 가면서 쫙 붙어주는 거야. 이렇게 붙어 나열하고 난 다음에 딱 붙어서 양쪽으로 싹 끌고 가는 거예요. 후기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지만, 여기서 있잖아요. 후기 때는 상동 염색체 분리된다고 해도 떨어진 거지, 그치? 아직 세포가 몇 개예요? 한 개지. 요때까지는 아직 요거는 세포 하나가 안 개라서 2N이야. 그런데 이제 말기가 되면은 핵으로 새롭게 핵막이 생겨나겠지. 핵막이 나타나니까 핵이 형성되겠지, 그치? 맞지? 그럼 이때 세포질이 분열을 하게 되는 거고, 이때 드디어 말기가 되면 뭐라고 하느냐? 드디어 핵으로 나눠지면서 하나씩 나눠져 들어갔잖아. 그래서 요때가 드디어 N 되는 시점이 되는 거야. N이 되는 시점이 요때가 되는 거야. 상동염색체 분리되지만 아직까지는 몇 N 상태야? 여기 아직까지는 2N 상태. 왜? 아직 핵은 하나니까, 그치? 두 개가, 세포가 두 개 된 건 아니지? 그래서 2N 상태, 이렇게 돼 있다가, 자, 이렇게 방추사에서 양극으로 분리되고, 이제 새롭게 핵막이 나타나면서 핵이 완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드디어 N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다. 2N 상태와 N 상태를 구별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분열이 되버린, 이때는 2분열은 DNA 복제를 할 수가 없어. 이미 복제를 할 수 없고, 바로, 자, 2분열 바로 이제, 진짜, 얘는 딱 핵막이 형성됐다가 이제 세포질이 분열됐잖아요. 이렇게 형성됐다가 각각의 세포가 이제 완성된 상태에서 바로 얘는 2분열 전기가 시작되는 거야. 이때 중요한 것은 DNA 복제는 없는 상태로, 또 바로 핵막이 나타났다가 바로 또 사라지고, 핵막 사라지고, 새롭게 방추가 형성되고, 중앙에 배열하고 방추가 부착되고,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돼. 됐지? 상동 염색체에서 복제는 이 두 개 붙어있던 얘가 떨어지잖아. 이게 염색 분체 분리. 그리고 똑같이 핵막이 다시 나타나고 핵이 형성이 된다. 세포질이 분열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진다. 자, 이 과정을 철저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염색 분체는 이미 N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N 상태라서 새롭게 핵이 생성되어도 여전히 N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됐니? 그래서 이렇게 N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잠깐 체크를 해두고요. 자, 그러면 자,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의 의의는 뭐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이제 똑같이 정자 혹은 난자 이것들이 결합을 하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또 새롭게 만들어야니까. 자, 이 생식세포의 결합으로, 부모의 생식세포의 결합으로 자손이 생기잖아. 그지? 이게 결합해서 자손이에요.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자손이 생기기 때문에 자손의 염색체는 부모 염색체와 같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정자가 자, 요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난자가 마찬가지로 요렇게 있겠지. 정자 거는 자, 뭐 색깔을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있어. 그럼 이 두 개가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이 둘이 만나서 이 결국에는 이제 만들어진 것이 수정란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수정이 되면은 아이고. 자, 그렇게 해서 수정란이 되어버리면은 이렇게 둘이가 수정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는 자 이렇게 정자에서 만든 거, 난자에서 만든 거.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다 하는 요 정도 파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정자하고 난자하고 이게 한 개씩 만나야 돼. 그래야 두 개가 또 되잖아, 그죠? 만약에 체세포와 똑같이 두 개고 두 개면은 그 자식은 네 개가 되겠지. 그럼 네 개 가진 자식이 그다음 또 만들면은 네 개, 네 개에서 여덟 개가 되고. 굉장히 염색체 수가 자꾸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달라지거든. 그래서 자, 이렇게 염색체 수를 똑같이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자와 난자는 이렇게 n자리와 n자리가 수정을 해서 수정난 다시 2n자리를 만들게 되는 거야. 자, 이 모습 기억할 수 있겠지? 자, 이게 이제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수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세포의 결합. 자,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혹은 자, 식물의 경우 꽃가루와 난세포가 만난다. 결국에는 n 더하기 n이 만나서 2n이 되는 과정이다. n과 n이 만나서 2n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 내용이 얘기의 핵심이다 라는 거야. 자, 이 세포 분열하는 모습만 잘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빈칸 한번 세워보자. 감수 1분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동염색체 분리,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과정이고 2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면서 2n이 n으로 바뀌는 거고 염색 분체가 분리될 때는 n이 그냥 n 상태로 자, 그래서 이 n이 n으로 여기는 n 상태에서 그냥 n 상태로 이렇게 간다. 요거 좀 메모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전개에서 상동염색체가 결합한 자, 여기서 아까 이가 염색체라고 했다.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야. 뭐냐면은 여기 감수 1분열 전기 1분열 전기에서는 이가 염색체가 형성된다. 반드시 기억하고 가자. 알겠지? 1분열 전기에만 이가 염색체. 자, 감수 1분열. 자, 1분열만 얘기했어. 1분열을 하게 되면 두 개가 만들어지겠지. 그 2분열까지 가야지 몇 개가 돼? 총 마지막에 4개가 되겠지. 자, 두 개가 생기고 다시 쪼개져서 마지막 4개가 되는 거야. 자, 1분열과 2분열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서 DNA 복제는 아까 언제만 하느냐? 1분열 전에만. 자,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2분열에서는 DNA 복제가 없다. 자, 그래서 DNA 복제가 없고, 자, 1분열 하기 전에만 복제가 된다. 그래서 오는 2분열은 복제가 안 된다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감수 1분열과 2분열 중기에 이가 염색체가 자, 여기서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2분열에는 관찰할 수가 없어. 1분열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틀렸어요. 이가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가 접합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상동 염색체의 접합은 1분열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요게 1분열에서만 보인다. 그래서 한 번 더 적자. 이가 염색체는 1분열
해서만 볼 수 있다. 그래서 2분열은 이미 상동염색체 쪼개져 있는 상태라서 1분열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하자. 자, 분열 결과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자, 요건 꼭 암기를 해야 될 거예요.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이유. 감수 1분열에서 이가 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자, 이건 서술용어도 잘 나올 수 있어요. 염색체가 왜 줄어드노? 하면은 그냥 전체 과정이 아니고 1분열에서 이가 염색체가 분리되면서 자, 이렇게 염색체 개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감수분을 통해서 자, 결국 염색체 수, 요건 자손의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이것도 맞지. 감수분열 안 하면 계속 늘어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두 개가 붙었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가 염색체가 돼. 이가 염색체. 자, 요거는 1분열 전기 때 1분열. 자, 만약에 학교에서 서술형 쓸 때는 감수 1분열 감수 꼭 붙여야 돼요. 내가 이제 줄여서 쓰겠는데, 자, 지금 우린 줄여서 이렇게 더 빨리 쓰게 하면 이렇게도 쓰기도 하거든. 이거 내가 이렇게 써도 실제로는 감수 1분열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요 퍼스트라고 썼는 게 이제 1분열을 뜻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지만, 요약을 해서 쓰지만, 필기용으로 이렇게 쓰지만 실제 정확한 명칭은 감수 1분열이라고 정확히 써줘야 되는데, 그냥 1분열 해도 틀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감수를 붙여야 된다. 1분열 하면 틀리고 감수 1분열 해야 돼요. 됐니? 그래서 요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었다. 자, 감수분열하고 있는 세포다. 딸 세포의 개수는 이렇게 하면 총 몇 개의 세포가 생기노? 자, 한 개의 모세포에서 자, 4개의 딸 세포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자, 한 개의 모세포에서 4개의 딸 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거 기억해 줘야 되겠고요. 됐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좀 시켜보면 이제 수정과 발생 파트 넘어가잖아. 그때 되면은 정자는 4개가 다 살아. 근데 난자로 변할 때는 난세포에서 난자가 될 때는 딱 한 개만, 나머지 3개는 퇴화를 하게 돼. 그래서 참고로 자, 이게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세포를 정세포, 난세포라고 하거든. 그 정세포라고 하는 것은 정세포 4개는 모두 정자 4개가 돼. 자, 그런데 이제 난자가 만들어진 난세포는 난세포 4개는 그중 1개만 난자된다. 그 나머지 3개는 퇴화가 돼. 자, 이렇게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 형태인데 정자는 꼬리가 달린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겼는 것이 여기 정세포거든. 그러면은 정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리가 생기는 이런 모습으로 생겼거든요. 이 안에는 이제 이게 정자의 형태로 모양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 모습에서 꼬랑지 생기는 이런 게 이제 정자의 모습이란 말이야.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것이 자, 중간 과정이다. 난세포도 마찬가지로 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난세포도 그냥 이렇게 딱 하나 난세포가 있었잖아. 그러면 난자가 될 때는 자, 여기에 막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막 생기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난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의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알겠니? 됐어요? 난자는 이게 난막이라고 해서 막이 막 이렇게 생기게 되고, 자, 정자는 꼬랑지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거기에 막 미토콘드리아도 이렇게 막 있고, 양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 요거는 이제 요 다음 파트에 이제 수정과 발생이라는 파트에서 나오는 파트가 돼요. 내용이. 자, 이거 되겠죠? 그 중이라 좀 어디? 난세포. 그중, 난세포는 여기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그림 그렸을 때 난자가 만들면 일단 딸 세포가 이렇게 4개가 있잖아. 그러면은 여자가 만들면 난세포, 남자가 만들면은 이걸 정세포라고 하거든. 그런데 이제 정자 난자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정자 난자, 요건 실제 정자의 모습으로 그리면 실제 모습은 아까 내가 정자라고 썼지만은 요렇게 꼬랑지가 있는 게 정자고, 그 다음에 난자는 요렇게 해서 막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난자거든. 그러니까 정자하고 난자의 모습이 이게 결합해서 수정란이 된단 말이야. 수정란이 됐을 때는 그냥 세포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 됐죠? 그러니까 요 형태로. 자, 요 안에 들어있는, 자, 이 염색체로 그냥 딱 표현하면 한 개 한 개가 만나서 두 개가 된다. 이걸 보여준 거고. 됐죠? 실제로 결합하는 거는 정자와 난자의 형태로 반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세포는 4개가 있는데 그 4개가 모두 정자 4개가 돼. 근데 난세포는 4개를 만들었지만 1개만 난자가 된다. 3개는 없어진다. 됐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적어봤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요거 생세포 분열의 차이를 보니까 얘는 한 번 한다. 얘는 2번 한다. 즉, 한 번 하면은 얘는 2n에서 2n이 되는데 결국 얘는 2n에서 n이 되고 n에서 n이 되는 이런 2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은, 자, 분열하기 전 간기 때문에 무조건 복제가 되지만 감수 분열은 1분열에만 복제되고 말아버린다. 자, 이가 염색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접합하는 거지, 그치? 이가 염색체는 요건 접합을 하는 건데, 붙어버리는 접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거는 생세포 분열에서만 형성이 되어지는 거다. 그리고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요거는 생장이나 재생, 상처 남는 거 채우는 재생, 이런 데 쓰이고, 얘는 생세포 형성에 쓰인다. 이렇게 구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됐나? 자, 그래서 요거 모양을 잘 보면은 이거예요. 자, 이 원래 모세포가 이렇게 있다가 요거 복제되는 거. 지금 이건 두 쌍을 그린 거거든. 근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문제 풀 때 한 쌍으로 보는 게 좋아. 왜 두 쌍이 내가 헷갈리잖아, 그죠? 그래서 아까 그렸던 게 한 쌍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자. 우리가 암기를 좀 해야 될 게, 동물은 자, 몸 전체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 그리고 정소와 난소에서 생세포 분열이 일어나거든. 자, 거기에 대해서 식물의 경우에는, 자, 생장점 형성증 같은 데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꽃밥과 미씨에서 생세포 분열이 일어나. 그래서 여기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가, 식물은 체세포 분열도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동물은 온몸인데, 동물은 온몸이고, 생식기관에서 일어나는 거는, 자, 생세포는 똑같이 생식기관에서 일어나지만 체세포 분열이, 자, 동물은 몸 전체고 식물은 생장점과 형성층에서 일어난다. 장소도 꼭 기억을 해놔야 되겠고요. 자, 이거는 반드시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 자, 요 두 개 차이는, 체세포 분열은 모세포와 항상 같은 것. 자, 생식세포 분열은 요거는 딱 모세포의 절반, 이렇게 절반 이렇게 가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됐지? 두 쌍으로 이렇게 보통 그림이 나오지만 반드시 한 쌍의 그림으로, 그래서 이거는 한 쌍. 자꾸 그려봐야 됩니다. 알겠죠? 한 쌍으로 그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를 이렇게 지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복잡하면은, 자, 이렇게 상등 염색체가 있으면은 나머지 쌍을 좀 지우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쌍만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지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이걸 굳이 지우지 말고 밑에다가 공간에다가 자꾸 그려봐야 돼. 자, 그래서 아까 그렸다시피 체세포 분열, 자, 무조건 그려봐야 되겠지? 체세포 분열 그려봐요 하면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복제를 해요. 그리고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을 해요 하면은, 자,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이제 단계는, 자, 똑같이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꾸 그려봐야 돼, 직접. 자, 복제를 해요. 그 복제한 모습으로 또 하나 그려주고요. 자, 첫 번째 분리가 돼요. 이렇게. 자, 또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자꾸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감수분열과 이걸 한 쌍으로 이렇게 쭉 계속 그리는 걸 꼭 좀 체크하자. 그럼 지금 3번 문제를 딱 봐봐.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이렇게 딱 나왔잖아. 이렇게 딱 나왔는데, 요거 딱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요런 모습이 나왔어요. 모양별로 한 개씩이지. 맞지? 지금 요거는, 잘 봐. 모양별로, 자, 한 개씩 있으면은, 한 개씩 있으니까, 얘는 무슨 세포예요? 얘는 생세포야. 네. 자, 그래서, 자, 이게 생세포야. 모양별로 지금 한 개씩 있으니까 이게 생세포야. 그럼 이건 무슨 분열에서 나온 거예요? 생식세포 분열인 거예요. 알겠어요? 생식세포 분열. 됐죠? 네. 이렇게 체크를 하십니다. 만약 모양별로 두 개씩 있으면은 이건 체세포고,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위에 내용 한번 볼게요. 체세포 분열 결과, 체세포 분열하게 되면 체세포 분열 결과 형성되는 딸세포는 어떻게 돼요? 네. 응? 체세포 분열 두 개가 만들어지죠. 네. 체세포 분열. 생세포 분열은 딸세포가 4개가 돼요. 네. 자, 체세포 분열 전과 감수 분열 1분열 전에, 자, 1분열 전 간기에서 DNA가 복제가 됩니다. 간기에서 DNA 복제. 됐죠? 자,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은 1회 분열하고, 자, 체세포 분열은 1회, 생세포 분열은 2회 분열합니다. 맞아요. 됐나요? 자,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 과정에서 이가 염색체가 형성된다. 이가 염색체는 체세포 분열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이건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은 감수 1분열 전기 때 보여지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 결과 염색체 수가 절반. 체세포 분열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에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것도 틀린 소리가 이렇게 돼요. 알겠니? 네. 자, 이런 모습으로 잘 체크를 해봤어. 자, 그러면 분열 과정을 볼게요. 이거 한 쌍으로 그림이 잘 그려져 있지. 그래서 복제가 되고 난 다음에 붙었지. 이건 접합하는 그림까지 보여줬어. 그자? 네. 보통 요 단계까지 그리면서 아주 친절하게 잘 보여줬어요. 접합을 했습니다. 이 1분열 전개예요. 자, 붙었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야. 됐니? 네. 붙었다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모습. 자, 이건 체세포 분열이 아니고 생세포 분열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건 틀렸고. 자, 이거는 체세포 분열에 대한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다 찾아보면 생장과 생식이 아니고 요거는 생장 같으면 재생이 아니고 생세포 분열은 생식을 위한 거. 자, 2회. 자, 근데 간기 2회가 아니다. 간기는 몇 회예요? 1회 간기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 자, 모세포에는 2개. 자, 여기 이 그림에서 염색체 2개 있지? 딸세포에는 염색체 1개가 됐어요. 그래서 2개 염색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 나 A는 2개 염색 분체를 가진 이가 염색체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이가 염색체는 다야. 그러면 A는 2개 이가 염색체이다 했는데 이가 염색체는 접합한 상태, 붙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의 접합 상태를 말하는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보통 접합을 한 상태,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로 그려진 것이 요거다. 자, 체크를 그렇게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가 염색체이다 했는데 이게 붙어있는 상태로 가야 되고요. 자, 됐죠? 그 다음 여기서 이거 봐요. 요 A는 자, 염색체의 개수하고 염색 분체 개수하고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A는 염색 분체는 좀 몇 가닥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에서 자, 일단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는 덩어리 수예요. 그냥 덩어리가 몇 덩어리, 덩어리 수. 그럼 염색 분체라고 하면은 요거는 가닥수.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덩어리가 몇 개냐, 가닥이 몇 가닥이냐 이걸 보는 거야. 그러면 A는 지금 몇 가닥이에요? 네.
네 가닥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그림에서 A는 자 덩어리가 두 덩어리지, 맞지? 네. 이건 두 덩어리 네 가닥이야, 맞니? 맞죠? 네. 두 덩어리라서 염색체 수는 두 개야. 염색체 두 개. 그리고 네 가닥에 따라서 염색 분체가 몇 개예요? 분체가 네 개가 돼요. 따라서 여기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얘기해서 요거는 실제 네 개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는 자 이가 염색체라고 했는데 실제 이가 염색체는 이렇게 접합했을 때다. 요게 붙어야지만 이가 염색체가 돼요. 하나로 봐주는 거니까. 알겠니? 그래서 실제로는 다의 접합 형태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 여기는 나에 이제 있다. 나의 A는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실제 이가 염색체라고 부를 때는 요거는 접합한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자, 어쨌든 옳은 것은 5번이고 이거는 틀렸어요. 개수 파악하는 거하고 염색 분체 수하고 염색체 수 잘 봐야 되고, 자 다에서 라로 갈 때 다에서 라는 이건 2분열이거든. 다에서 라로 가는 거는 그죠? 2분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n에서 n으로 가요. 그러니까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바뀌는 거는 이건 1분열이야. 1분열. 1분열이 2n에서 n이 되는 거고, DNA 양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DNA 양을 물으면은 가닥수거든. 요거는 염색 분체 가닥수의 변화야. 자, 그래서 DNA 수, DNA 이거하고 진짜 염색체 수하고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거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DNA 양은 염색 분체 가닥수로 판단하게 돼. 다시 DNA 양은 뭐로 판단한다고요? 염색 분체, 즉 염색 분체라는 것은 가닥수로 판단해. 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네. 자, 그러면 봐. 1분열에서도 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자, 1분열에서는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염색체 수 줄어들죠? 네. 자, 반감. 자, 그 다음에 가닥수도 줄어들지? 따라서 DNA 양도 어떻게 돼요? 반감이 돼요. 자, 2분열은 세컨드 이렇게 쓸게요. 2분열은 염색체 수에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염색체 수는 그대로지만 자, 가닥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DNA 양은 반감이 되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자, 다시 한번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하는 것은 요렇게 생긴 거에서 자, 요게 요렇게 바뀌는 거잖아. 맞지? 요렇게 바뀌니까 자, 줄어들어. 그래서 가닥도 네 가닥에서 자, 이렇게 두 가닥이 되는 거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요건 요렇게 된 상태에서 자, 요 상태에서 요렇게 되거든요. 한 개인데 덩어리 한 개잖아. 한 개에서 한 개가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거 잘 보면은 요게 지금 자, 개수로는 두 개야. 두 개가 몇 개 돼요? 한 개 돼요. 맞지? 근데 네 가닥이 몇 가닥 돼요? 두 가닥 돼요. 자, 요거는 한 개가 그대로 한 개지? 근데 가닥은 두 가닥에서 몇 가닥 돼요? 한 가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덩어리 수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염색체는 덩어리가 몇 개냐? 염색 분체는 몇 개의 가닥이냐? 그러니까 가닥 수하고 덩어리 수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네, 좋아요. 그려봐야 됩니다. 네. 자, 이거 나중에 다 옮겨줄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자, 생식세포 분열은 연속 2회 분열입니다. 자, 이거는 4개의 딸세포를 만들어요. 4개. 그래서 이거는 2번이 틀렸어요. 자, 옳은 것을 참 고르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건 맞고 이건 틀렸어요. 자, 수가 반으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건 1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틀렸어요. 자, 생식세포 분열은, 자, 여기 생장, 재생, 이건 체세포 분열입니다. 체세포 분열은 이런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자, 여기서 방추사가 감수 1분열 후기에
상동 염색체를 양쪽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1분열 후기 상동 염색체를 양쪽으로 끌고 가면서 이게 바로 상동 염색체 분리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게 맞죠? 네. 자, 상동 염색체 분리가 지금 바로 1분열이야. 네.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은 그거는 자 2분의 후기가 되겠지. 그래서 상동 염색체 분리 요거 파악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요 그림 잘 보면은 네. 자 지금 얘가 두 개가 있지. 네. 이 두 개가 이제 붙었는 걸로 얘기하고 있고. 네. 자, 그래서 자 특정 단계인데 요렇게 모양이 보이는 건 딱 뭐예요? 요렇게 딱 보이는 것은 감수 1분열 전기대. 자, 왜냐면은 전기 때는 아직 부착 전이거든. 네. 그죠? 자, 중기 때 이 부착이 되니까 가운데 배열되고. 네. 자, 염색체는 몇 개냐면 봐요. 염색체는요. 여기서 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야. 네. 자, 총 4개 염색체가 있고 그 중에 A가 이가 염색체로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염색체는 덩어리가 총 4덩어리가 있죠? 네. 그래서 염색체는 4개고 A가 붙어있는 이가 염색체 요거 2개 맞고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자 1분열 전기에만 나타나는 겁니다. 요것도 맞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염색 분체가 몇 개냐, 자 염색체가 몇 개냐 이건 물어서도 이가 염색체가 몇 개냐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네. 이가 염색체는 그냥 그때 나타나는 중간에 잠깐 붙었다가 바로 떨어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가 염색체가 몇 개냐 이건 아니에요. 염색체 수는요. 자, 이가 염색체라고 이제 한 개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염색체 수는 자 이거 하나씩 다 봐주면 됩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 옳은 얘기고요. 알겠습니까? 답이 잘못돼. 응? 답이 잘못돼. 여기 미안하다. 요게 지금 디귿 보기를 1분열 전기에만 관찰할 수 있다가 아니고 요거는 중기 때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붙어 있죠. 그래서 요건 1분열 때,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가 염색체, 요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요거는, 잠깐만. 3번인데. 3번으로 돼 있다고? 근데. 염색체 수는 4개야. 네. 이거 기억 디귿이에요. 네. 네, 그 답이 잘못됐네요. 기억 니은 아니에요? 기억 니은요. 네, 4번이에요. 예, 요거 답이 4번이야. 자, 염색체 수는 4개예요. 네. 자, 근데 이가 염색체는 자, 1분열 전기 때 형성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2분열, 자, 1분열 후기 중기 때, 2분열이 자꾸 1분열 중기 때 배열해. 그 이때까지는 유지되지.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분열 후기에 자 쪼개지면서 분리가 되는 거야. 네. 맞죠? 그래서 언제까지 볼 수 있냐면은 그 밑에 나온 것처럼 전기 때 형성되고 중기 때. 자, 그래서 이거는 관찰할 수 있는 시기니까 전기에만은 틀렸어요. 네. 그러니까 형성되는 시기는 전기에만인데 그 잘 읽어야 돼요. 만약에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는 시기는 1분열 전기야. 네. 그 다음에 관찰 시기는 중기까지야. 그래서 형성 시기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네. 내가 순간 저걸 관찰 형성이라고 얘기했는데 형성 시기는 감수 1분열 전기 때. 네. 자, 관찰 가능한 시기. 요거는 자, 감수 1분열 전기부터 중기까지. 요거 형성되는 시기와 관찰 가능 시기 이렇게 물을 수가 있으니까 잘 좀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지?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디귿은 요거는 틀렸어요. 답은 잘못되는 게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 아니고 4번이에요. 네. 자, 그 다음 5번 문제는 자, 이것도 역시나 자 접합되는 모습까지 잘 보여줬는데요.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생체 분열은 2회. 자, 4개. 분열하고 나면 모세포의 절반. 자, 다해서라는 자 여기서 다해서는 이 상동 염색체 분리예요. 여기는 상동 염색체 분리예요. 자, 그리고 요 단계가 염색 분체 분리예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는 시기. 그래서 상동 염색체 분리. 요 시기는 상동 염색체 분리. 다시 쓸게요. 네. 그래서 상동 염색체 분리냐 염색 분체 분리냐 이거라서 요 4번이 틀렸습니다. 이건 염색 분체 분리라기보다는 상동 염색체 분리가 돼요. 됐죠? 네. 다 해서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는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이때 쓰이는 용어가 접합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비교한 것입니다. 자, 요거 지금 딱 보면은 바뀌었어요. 그죠? 자, 분열 횟수는 여기에 1회, 얘는 2회. 자, 분열 장소는 이게 체세포 분열에서 지금 이거는 맞아요. 근데 얘는 자, 정수는 한수는 아니죠. 그죠? 네. 네. 자, 그 다음 딸세포 2개, 4개 이건 맞고요. 얘는 이가염색 형성 안 되죠. 얘는 형성되는 거 맞고 절반으로 줄어든다 변화 없다. 이건 아예 반대로 틀렸죠. 그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은 이렇게. 장소는 동물과 식물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온몸 모든 체세포 하면 동물일 때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장소 물을 때 반드시 동물과 자, 동물과 식물을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동물은 어디, 식물은 어디 다르기 때문에 그래. 알겠죠? 구분해서 설명을 꼭 해야 돼요. 장소는 꼭 구분해 줘야 돼. 알겠습니까? 네. 네, 좋아요. 자, 요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용어적으로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 분리,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 분리. 그럼 체세포 분열은 뭐 분리니?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 분리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어 둘게요. 자, 방금 봤다시피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 분리야. 얘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염색체 분리는 없지. 네. 염색 분체 분리니까 DNA량이 어떻게 돼요? 반감돼요. 가닥수가 줄어드니까. 그죠? 자, 그런데 감수분열은 지금 계속 살펴봤다시피 감수분열의 경우에는 감수분열. 자, 계속 이걸 1분열과 2분열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거는 외우자는 거야. 네. 1분열에서는 자, 이게 상동 염색체 분리. 자, 상동 염색체 분리. 네.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염색 분체 분리. 용어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염색 분체 분리, 상동 염색체 분리, 자, 염색 분체 분리 이렇게 정확한 용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 됐죠? 그래서 여기 염색 분체가 분리될 때는 DNA만 반감하지만 상동 염색체 분리될 때는 염색체 수 반감 계속 써봅시다. 염색체 수 반감, DNA 상대량 반감. 이렇게 반감되는 부분이고요. 자, 염색 분체가 분리될 때는 이때는 DNA 상대량, DNA량 반감. 상대량이라고 하는 건 실제 자, 고등학교에서는 DNA량이라고 하죠. 상대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라는 말을 썼는데 자, 그게 내가 이제 입에 익어가지고 근데 지금 중학교에서는 DNA량이라는 표현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상대량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양이니까 절대적인 양이 아니고. 자, 뭐 그거는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쓰는 말로 이렇게 맞춰 쓰면 돼요. 꼭 이건 기억해야 될 부분이야. 뭐가 줄어드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개 비교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꼭 좀 체크합시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생각보다 체세포 분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수 분열은 내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파악을 해주면 돼요. 네. 알겠죠? 자,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열 장소 동물은 자, 온몸이라고 했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식물은 자, 여기 보면은
자, 분열은 정단면 형성층에서 일어나고, 자, 여기 형성층이라고 했는데, 이 정단면 하는 게 생장점, 이걸 말합니다. 생장점. 그래서, 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단면이라고 했는데, 이거 실제 생장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장점이 끝에 있는 거 알죠? 네. 뿌리 끝에 있는 게 그게 생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정단면 하는 게 이게 생장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두면요. 자, 동물은 어디서? 온몸. 식물은 자,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 뿌리 끝 줄기 끝에 있는 생장점과 줄기 가운데 있는 형성층. 자, 길이 생장하는 것을 이제 정단면 이런 말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채세품 내면 장소는 이렇게 따로 기억을 해둬야 돼요. 네. 그다음 정손안소, 그다음에 자 미식곱합은 이거는 많이 우리가 아는 용어들이잖아요, 그죠? 생식기관이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체크할 수 있겠죠? 네. 네, 좋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녹화를 좀 해놓을게요. 네.